최근에 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내에 살고 있는 탈북민 10명 가운데 2명이 차별 또는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탈북민 모자의 안타까운 사연도 이런 이유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분단의 역사가 만든 이질감이 또 하나의 장벽을 만든 것 같습니다. 탈북민 3만 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통일로 미래로에서는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탈북민 한부모 가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윤아 리포터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8월 13일, 탈북민 모자의 비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인 40대 여성 한모 씨와 6살 난 아들 김모 군이 숨진 지 2달 만에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2009년 남한으로 넘어왔던 한 씨는 여러 곡절 끝에 서울에 정착했지만 최근까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부 보호기간 5년이 지난 후 살 길이 막막해졌을 거란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청원글까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환경이 다르고 이제 문화가 다르고 이제 그 언어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 아직 정말 이가 안 난 아이에게 이제 옥수수를 먹으라는 격과 이제 좀 마찬가지다. 북한과는 전혀 다른 체제인 대한민국의 행정 절차에 적응해야 하는 탈북민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역시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아이도 굉장히 아픈데 아이도 맡길 데가 없고 또 어디 두 군데를 찾아봤는데 서류상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로서 넘어설 수 있는 벽이 아니라고 하고. 실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법대로 규정대로 주민등록 김변 때문에 거기에 뭐 가족 구성원이 나오고 이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뭐가 안 되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험난했던 탈북 과정을 이겨내고 찾아온 희망과 자유의 땅. 하지만 한 씨가 마주한 건 계속되는 굶주림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삶의 의지가 송두리째 꺾여버린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한 씨 모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서울 광화문 한켠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고인에게는 중국에서 함께 살았던 남편이 유일한 연고자인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현실에 주변 탈북민들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탈북자들이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분을 보내는 데도 있겠지만은 이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적 관심, 정부의 관심을 정말 촉구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고인의 넋을 기리는 시민들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아사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은 법정에서 되게 제도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또 열심히 그런 탈북민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고 주의 깊게 관찰해주고 또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파악된 탈북민 수는 총 3만 3천여 명. 그 가운데 여성이 72%를 차지할 만큼 남성에 비해 그 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희망과 자유를 찾아 떠나왔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기엔 녹록지 않았을 그들의 삶. 우리 주변엔 우리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또 다른 이름의 한 씨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림아. 이른 아침부터 딸 등교 준비에 한창인 여성. 올해 13살 초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탈북민 안정희 씨입니다. 매번 이렇게 등교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귀찮은 것도 하신대. 괜찮아요. 딸 하나 믿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쯤이야.
학교까지 거리는 걸어서 5분. 가깝기는 해도 예림양 등굣길은 항상 엄마와 함께입니다. 예림아, 잘 다녀와. 이미 훌쩍 커버린 딸인데도 정희 씨가 이처럼 냇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살뜰히 챙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신발이 신고 간 첫날에 그 신발이 화장실 변기 안에 들어갔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탈북민이 되나서 이러는가 하는 그런 심정에서의 용 기분은 마음은 좋지 않더란 말이에요. 2004년에 탈북해 중국에서 한동안 지냈던 정희 씨는 계속되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결국 딸 예림이와 함께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요. 어렵게 찾은 행복도 잠시 예기치 않은 불행이 덮쳤습니다. 전공 17년도에 제가 딸하고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소에 가다가 얼리숨을 갑자기 못 쉬기는 그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심장에 손가락 하나만한 그런 혈관만큼 혈관이 작아져 있다는 게 제목. 건강 악화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호를 받게 된 정희 씨.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하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빨빨하게도 생기고 뭐 몸도 다부진 것 같고 이러는데 본인만 그저 안타깝고 그저 힘들다 뿐이지 사람들이 그 여론을 들을 때는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람들 앞에. 그런 정희 씨에게 유일하게 힘을 줘준 건 하나뿐인 딸 예림이와 노래였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세월 가면 지듯이 나도 언젠가 어디론가 푸른 따라 흘러가겠지. 그래서 전 큰 욕심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림이하고 그래서 건강해서 욕심내지 말고 행복하게 그래서 잘 살기를 그래서 바랄 뿐이에요.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론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우리네 삶.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선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까운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이번 주 남북일창은 이젠 우리 사회에서 참 보기 어려워진 모습인데요. 주산을 배우는 북한 학생들 모습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목이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났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이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